네, 여러분, 가축 재해보험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 부분별 보상하는 손해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3번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에서 각 축종별로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고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중요하다는 표시 별 하나 크게 달고 진행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각각의 축종별로 보상하는 손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 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은 15점짜리 파트로 나올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별 보상하는 손해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런 걸 보상하고 이런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이제 저희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갈 때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서서히 암기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였지 요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죠. 소는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고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종모를 포함한다. 먼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주계약, 보통 약관에서는 어떤 거를 보상하냐 나와 있고, 내려보시면은 이제 특별 약관, 특약이죠. 특약에서는 뭘 보상하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먼저 이렇게 표는 큰 틀을 위주로 먼저 봐두시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주계약이죠. 한우랑 유구랑 젖소 세 개가 묶어져 있어요. 자, 얘네들은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보시자면은 이제 법정 전염병을 제외해요.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를 먼저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각종 사고가 뭐냐? 괄호에 나와 있죠. 자, 풍해, 수해, 설해 이런 것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화재를 우리는 각종 사고라고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그리고 젖소의 유량 감소로 인해서 긴급 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소에서의 부상은 뭐냐?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탈골. 얘네들을 부상으로 지금 묶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난산, 산용마비. 얘네 다 보상한다. 그리고 급성고창증이죠. 급성고창증은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소의 몸에 가스가 차는 거를 급성고창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젖소해 같은 경우는 유량 감소가 되면은 긴급 도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튼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그리고 젖소의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축을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는 보상하는구나.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먼저 당구장 표시 젖소의 유량 감소 나와 있죠. 자, 젖소의 유량 감소는 유방염, 불임, 그리고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해서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만 하나고요. 자, 다음 신규 가입인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신규 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험자가 계약자의 축종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자의 말만 믿고 지금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건데요. 자, 가입하고부터 1개월 이내 질병이 발생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축종, 그 소가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질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도난 그리고 행방불명에 의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도난손해가 뭐냐 보시면은 여기서의 도난손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관 장소 내에 있는 동원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사체 잔존물을 처리하는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도 보상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게 많죠? 자, 소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친 내용 위주로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보험금의 20%, 30%, 4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는구나. 요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 시험 가까워질 때 한 번에 묶어서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계약이죠. 이번에는 종모의 주계약에서는 뭘 보상하냐?
자, 종모호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빠 소를 종모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종모호 같은 경우는 뭘 보상하냐 보면은 연속 몇 주예요.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종모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얘를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당구장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정액 생산은 6주 동안에 일주일에 2번에 걸쳐서 채취하고 이를 근거로 이제 얘를 도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그것 외에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 유구, 젖소와 동일하다 나와 있죠. 이게 뭔 말이냐? 자, 종모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이만큼 플러스 연속 6주 동안 요거 들어가는 거죠.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종모호 같은 경우는 이 보험금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축사 나와 있죠. 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에서 뭘 보상하냐? 자, 화재에 의한 손해 보상하고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도 보상합니다. 그리고 풍수설 지진에 의한 손해 보상하고요. 화재, 풍재, 수재, 설의 지진에 의한 피난까지 보상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도 보상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특이하죠. 얘 별표 치시고 얘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축사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자, 먼저 풍재, 수재, 설의 지진에 의한 피해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 나와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0, 5, 10을 곱한 금액 또는 50만 원 중 큰 금액. 자, 한마디로 풍수, 설, 지진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0, 곱하기 5%, 곱하기 10%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50만 원이랑 비교해요. 네, 비교해서 큰 금액을 지금 자기부담금으로 하고요. 자, 화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자, 화재의 경우에는 지금 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냥 0, 5, 10을 곱한 금액을 이제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화재는 이제 50만 원이랑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죠. 자,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아래 보시면 소특별 약관 나와 있죠. 자, 먼저 소의 특약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이 있구나. 자, 요게 뭐냐? 같이 내용 보시자면은 도축장에서 도축돼서 경매가 될 때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게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협의평가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주계약이랑 특약 조건을 준용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재 대물배상 책임 있죠? 자, 이 특약은 뭐냐 보면은 축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화재가 다른 옆집에 있는 농가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게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추가 설명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폐사가 뭐냐? 여기에서의 폐사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뭐 맥박, 호흡, 그 외 일반 증상이 폐사한 것이 확실한 때가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긴급 도축이 뭐냐? 나와 있죠. 자, 긴급 도축이 뭐냐? 자, 이러한 사유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는 긴급 도축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긴급 도축에서 부상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이렇게 네 가지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이거 네 가지를 지금 우리는 긴급 도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젖소의 유량 감소는 뭐냐? 자, 요런 거다. 그리고 약관에서 열거하는 질병 상해 이외의 경우에도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긴급 도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박스 보시면은 산용마비가 뭐냐, 급성 공착증이 뭐냐, 대사성 질병이 뭐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도난손해 나와 있죠. 도난손해는 어디에서 발생한 도난손해를 지금 우리는 보상하냐,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6번 단 종모우는 아래와 같다 해서 종모우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냐, 보상하는 사고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자, 가, 나, 다 동일한 내용이죠.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종모우는 이제 위에서 본 한우, 유구, 저소랑 다 동일한데 한 개 추가되는 게 있었죠. 바로 마번입니다. 자, 종모우의 경제적 도살이 뭐냐? 종모우는 연속 몇 주예요?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 생산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이 종모우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에 얘는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경우에 이 정액을 생산하는 거는 이제 기간을 어떻게 하냐 보면은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서 채취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판단한다. 수의사가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모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종모우는 한우, 유구, 젖소 플러스 여기 마번 여기까지 다 보상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돼지 나와 있어요. 돼지는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고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돼지도 아주 중요해요. 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무조건 다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 학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계약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특별약관 이렇게 나누어서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고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먼저 돼지에 보상하는 손해 어떻게 돼요? 자, 돼지에 보상하는 손해 보시자면은, 자, 화재나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얘네들을 원인으로 난 손해를 보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얘네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방제 조치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이거를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돼지의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 보험금의 50, 20. 자, 이만큼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다음 축사도 주계약이죠. 자, 축사는 아래 보시면은 요런 거를 보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기부담금 중요하다고 있죠. 자기부담금 앞에서 본 소랑 똑같아요. 자, 먼저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의 경우 그리고 화재의 경우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풍수, 설, 지진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 구한 금액 곱하기 0, 5, 10% 그거랑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하고요. 자, 화재의 경우에는 50만 원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보험금 곱하기 0, 5, 10을 곱한 거를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요 특약이 많죠. 돼지는 특약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질병위험보장 특약이 있어요. 돼지는 질병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병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TG, PED, 로타바이러스 나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TG, PED, 로타바이러스. 자, 얘네가 뭐냐 뒤에 또 나올 건데요. TG는 전염성 위장병이다. PED는 설사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 이렇게 세 가지. 돼지는 이 세 가지 질병에 의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소랑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 관련 사고만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돼지의 질병위험보장 자기부담금 어떻게 돼요? 보험금의 20, 30, 40 또는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돼지 같은 경우는 축산휴지위험보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축산업을 쉴 때 그거를 보장해주는 게 축산휴지위험보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 내용 보시자면은 주계약이랑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원인이 돼서 축산업이 휴지되었을 때, 축산업이 쉴 때, 휴업할 때 이때 생긴 손해액을 보상하는 게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전기 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가축이 폐사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가축이 폐사한 경우 보장하는 게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자, 그리고 폭염 재해 보장이 있어요.
폭염으로 가축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거를 보상하는 게 폭염재해보장특약이고, 자,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랑 폭염재해보장 특약 요 두 가지는 묶을 건데요. 자, 이건 두 가지는 자기 부담금이 동일합니다. 보험금의 10, 20, 30, 40이랑 200만 원을 비교해요. 그래서 큰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자, 아까 질병위험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20, 30, 40이죠. 근데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랑 폭염재해보장 특약은 보험금의 10, 20, 30, 40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네, 참고로 저희 8회차 시험까지는 이제 질병위험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도 이제 이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이랑 폭염이랑 동일하게 10, 20, 30, 40이랑 200만 원 중 큰 금액이었는데 이게 9회차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바뀐 거죠. 자, 여기서 원래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달라졌구나. 이 부분 포인트 잡아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약 보시면은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설해손해부보장 특약이에요. 자, 이게 뭐냐? 설해라고 하면은 눈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인한 손해를 부보장이니까 보장받지 않을래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내용 보시면은 설해, 눈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요 내용이 중요하죠. 축사보험료에 4.9% 할인을 해준다. 이 설해손해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축사보험료에 4.9%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죠. 앞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해요. 축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를 보상해주는 게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아래 당구장 중요합니다. 자, 폭염재해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자, 얘죠? 이 폭염재해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네 둘이는 세트로 묶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폭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한 사람만 선택해서 폭염재해보장 가입할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폭염재해보장 특약은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요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보시다시피 이 파트는 다 암기예요. 여러분이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다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추가 설명 나와 있어요. 자, 이제 1번, 2번 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면은 상기 손해는 이거 중요하죠.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 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재해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 그러니까 5일 이후에도 폐사되어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20시간 5일 이내에 이제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4번 가금 부분이죠. 가금 부분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뭐고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보실 건데요. 자, 먼저 이 가금 부문에 해당하는 축종들이 어떻게 되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해당해요? 자, 올이 들어가죠. 올이. 그 다음에 매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꿩. 그 다음에 닭 들어가죠. 그리고 관상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위, 그 다음에 타조, 그 다음에 칠면조까지. 얘네들을 우리는 가금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보시고 내용 보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큰 틀을 먼저 보시자면은, 자, 주계약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 가금류의 특별 약관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주계약 먼저 볼게요. 이 보상하는 손해 어떤 게 있냐 보자면은 가금이랑 축사 나뉘어져 있죠. 자, 가금에는 오리, 메추리, 꿩닭, 관상조, 거위, 칠면조, 타주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네, 아까 전에 빠르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가금류에 보상하는 손해, 자,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얘네들에 의한 손해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방제해야 됐죠. 그리고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보상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보상한다. 아, 똑같네요. 뭐랑 똑같아요? 돼지랑 동일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보험금의 10, 20, 30, 40을 지금 자기부담금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축사, 주계약에서는 축사 뭘 보상하냐? 자, 화재에 의한 손해, 그리고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그리고 풍수설, 지진에 의한 손해, 그리고 화재, 풍수설, 지진에 의한 피난 손해, 마지막으로 잔존물 제거 비용도 축사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구나. 자, 그리고 축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어떻게 돼요? 자, 풍수설, 지진이냐, 화재냐 따라서 나뉜다고 했죠. 풍수설, 지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에 0, 50, 또는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 0, 5, 10 이거를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특약 보시자면은 가금류 특약이죠. 첫 번째,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 그리고 폭염 재해 보장 특약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두 개 저희 지난 시간에 돼지 살펴볼 때 본 내용이랑 동일하죠? 한번 이렇게 묶을게요. 자,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돼지랑 전기 장치가 파손돼서 온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래서 가축이 죽었을 때, 폐사했을 때 이거를 보상하는구나. 그리고 폭염 재해 보장은 폭염으로 인해 가축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거를 보상하는구나. 이 두 가지는 묶었죠? 자, 얘네들은 자기부담금도 동일해요. 보험금의 10, 20, 30, 40이랑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의 이 폭염 재해 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에 이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만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이것까지 묶어서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협정보험 가입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도 나왔죠.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 자, 한마디로 이 설해, 눈으로 인한 손해는 부보장이죠. 보상받지 않을래. 그러니까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게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이고요. 돼지랑 동일하게 가금류에도 이 특약이 있구나. 그리고 자, 이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축사보험료의 9.4%를 할인해 주는구나. 이렇게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요. 자, 동일한 내용이죠. 앞에서 본 내용이랑 다 동일해요. 축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화재가 인접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보상하는 게 화재 대물배상 책임 보장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려운 내용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각 축종별로 나누어서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냐,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표로 정리하셔가지고 암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추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상기 손해, 폭염을 제외하죠. 자, 폭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 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보험 사업자가 인정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120시간 5일이 지나도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잘 보셔야 돼요. 별표 한 개 달게요. 자, 폭염 손해는 나와 있죠. 자, 폭염 손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하냐 보시자면은, 자,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 특표가 발령되기 전 24시간, 그러니까 하루죠. 하루 전부터 해제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폭염 특보는 어디 거를 적용하냐?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에 발표된 해당 지역별 폭염특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나오죠. 자,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계약자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이 폭염특보가 해제된 날로 봅니다. 되셨죠? 자, 이 폭염 손해는 잘 봐주세요. 내용 조금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중요한 지금 축종이죠. 말 나와 있어요.
자, 말에 보상하는 손해는 어떻게 되고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자, 내용 보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주계약이랑 특약, 주계약 이렇게 많이 있고요. 다음 특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계약 먼저 볼게요. 자, 말은 종류가 되게 많죠. 자,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일반마, 제주마 먼저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거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하나씩 보시자면은 경주마, 육성마 이런 건 아실 거고요. 자, 종빈마랑 종모마 얘네 둘을 묶어서 우리는 종마라고 할 거예요. 근데 종빈마는 엄마 말이죠. 엄마 말이 종빈마가 되는 거고요. 아빠 말이 종모마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마. 일반마는 뭐냐? 이 일반마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을 일반마라고 할 거고요. 제주마는 누구나 알겠죠? 제주도에 있는 말을 제주마라고 하겠구나. 자, 그래서 말은 이제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말들의 보상하는 손해 어떻게 되고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되냐 내용 보시자면은 자, 먼저 보상하는 손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를 보상합니다. 자, 여기에서 각종 사고가 뭐야? 풍해, 수해, 설해, 그리고 자연재해, 화재 이런 거를 우리는 각종 사고라고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긴급 도축. 긴급 도축을 하는 경우도 보상하는데요. 자, 부상, 난산, 산용마비, 그리고 앞에서 본 소랑 다른 거 있죠? 산통 달라요. 그리고 다음 경주마가 실명됐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긴급 도축을 하여야 되는 경우도 보상한다. 자, 산통이랑 경주마의 실명이 다르다. 우리 앞에서 배운 이 소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소는 이제 이 산통이랑 경주마의 실명이 아니고 급성 고창증이랑 젖소의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축을 하는 경우였죠. 자, 말 같은 경우에는 급성 고창증이랑 젖소의 유량 감소가 아니고 산통이랑 경주마의 실명이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암기하시고요. 다음 불임도 보상합니다. 그리고 가축, 사체, 산전물 처리 비용까지 보상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자기 부담금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보험금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는데요. 경주마나 육성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어디서 났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경마장 밖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기 부담금이 30%가 될 거고요. 경마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5%, 10%, 20% 중에서 자기 부담금을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 아래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축사.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어떻게 되냐? 자, 계속 중복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이제 풍수설 지지냐 화재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동일한 내용이네.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세요. 자, 먼저 특약, 말 특약 보시자면은 말 운송 위험 확장 보장 특약입니다. 말을 운송하는 사이에 발생되는 주계약 보상사고를 보상하는 게 말 운송 위험 확장 보장 특약이구나. 그리고 경주마 부적격 특약이 뭐냐? 자, 이거는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보상하는 게 경주마 부적격 특약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대물배상 책임 다 동일하죠. 축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화재가 인접한 농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제 보상하는 게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 동일한 내용이죠.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긴급도축의 범위 나와 있어요. 자, 긴급도축의 범위 보시면은 부상, 난산, 산용마비 이거는 다 동일한데요. 산통이랑 경주마중, 실명 요 두 가지가 말에서 조금 다르구나.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말은 소와 다르게 긴급 도축의 범위를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하나여 인정한다. 그리고 부상의 경우도 범위를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하나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부상 범위 뭐가 있냐?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얘네 하나여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5번 말은 또 특이한 게 불임이 있다고 했죠. 자, 말의 불임은 뭐냐? 임신 가능한 암컷말 종빈마죠. 종빈마의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 장애를 우리는 말에서의 불임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죠. 기타 가축 부분에는 뭐가 있냐? 이 기타 가축 부분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타 가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보시자면은 자, 사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꿀벌, 토끼, 오소리. 와, 우리들은 이 5가지를 이제 우리 가축 재해보험에서는 기타 가축 부문이라고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해당하는 가축은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이 5가지가 있구나. 먼저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주계약이랑 특약이랑 나뉘어져 있어요. 자, 먼저 주계약 보실게요. 자, 사슴, 양, 오소리, 꿀벌, 토끼 이 5가지에 보상하는 사고가 뭐냐? 화재, 붕괴, 수재, 설해, 지진 얘네들에 의한 손해 보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방제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보상하고요. 그리고 가축, 사체, 단조물 처리 비용 있다. 자, 그러면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보험금에 50, 20, 30, 40 자기부담금 이렇게 된다. 그리고 축사에 보상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동일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기타 가축은 이 특약이 조금 특이해요. 특약 위주로 보시자면은 먼저 사슴이랑 양은 이제 자동으로 지금 되는 게 폐사난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보면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지금 보상하고요. 자, 부상, 산용마비, 난산으로 긴급 도축을 한대요. 자, 이것도 보상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어디서 본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우리 소랑 말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사슴이랑 양 얘네도 이 내용이 있구나. 자, 사슴이랑 양은 꿀벌이랑 토끼랑 오소리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가축이다. 그래가지고 소랑 말처럼 얘네들을 이제 보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5%냐 10, 20, 30, 40 중에 자기부담금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2가지 이거는 꿀벌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꿀벌은 2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먼저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 그 다음에 꿀벌 부적병 보장 특약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이 뭐냐? 자, 벌통에 꿀벌이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폐사하는 경우에 보장하는 게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이구나. 다음 벌통에 꿀벌이 부적병으로 인해서 폐사하는 경우가 꿀벌 부적병 보장 특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내용이죠. 화재 대물 배상 책임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 설명 나와 있는데 3번 보시자면은 자, 상기 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이죠. 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인정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120시간 지나도 된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이 꿀벌의 경우 나와 있죠. 자, 꿀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통에 한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자, 서양종 양봉의 경우에는 꿀벌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3매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 동양종 토종별이나 한봉을 동양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양종의 경우에는 봉군이 있는 상태의 벌통을 지금 보상한다. 자, 꿀벌 체크해가지고 암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서양종이냐 동양종이냐에 따라서 이제 서양종의 경우에는 소비가 3매 이상 있어야 되고 동양종의 경우에는 봉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꿀벌은 지금 특약이 2개 있었죠. 특이했죠. 자, 먼저 첫 번째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 그 다음에 꿀벌 부적병 보장 특약이 있구나. 여기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축사 부분 나와 있죠. 자, 축사 부분에는 지금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되냐. 자, 보시자면은 자,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붕괴, 수재, 설해, 지진으로 직접 손해, 그리고 피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난 손해, 그리고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 그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비용 손해로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아래 쫙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 내용
자,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 비용, 그리고 청소 비용, 그리고 차에 싣는 비용,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잔존물 제거 비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튼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인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 한도를 어떻게 해요?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 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한다. 자,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에는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 그리고 차에 실은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으면은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비용 손해 보실게요. 자, 비용 손해 중에 첫 번째 잔존물 처리 비용 나와 있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손해 방지 비용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대위권 보존 비용, 네 번째는 잔존물 보존 비용, 다음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지금 비용 손해 총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 일단 지금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 각각의 비용들의 세부 설명은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